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집이 있었다. 그 집은 오래되고 낡아 외관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이 집에는 어두운 비밀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 부르며 해가 지면 그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젊은 커플이 시골 여행을 하던 중 그 집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집의 독특한 외관에 끌려 호기심에 무작정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집안이 생각보다 깨끗하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여전히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집안에는 마치 누군가를 환영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갖다 온 듯한 신선한 꽃들과 여전히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괜찮다며 집을 구경하기로 했다. 그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계단에서 삐걱이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긴장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커플은 2층 복도 끝에 있는 문을 열었다. 그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책상이 있었고 한쪽 벽에는 낡은 거울이 놓여 있었다. 젊은 여자가 거울을 바라보았을 때 이상하게도 자신의 모습 이외에 등 뒤로 한 사람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봤지만 방에는 그녀와 남자친구밖에 없었다. 비명을 지르며 거울에서 눈을 떼려 했지만 그 순간 거울 속에 그림자가 말을 걸어왔다. 여기서 나가.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 라는 영혼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겁에 질린 두 사람은 서둘러 방을 나서 집을 빠져나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와 주차된 차에 올라탔다. 그들이 차에 탔을 때 여자는 손목에 이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사슬 모양처럼 보였다. 며칠 후 그들은 도시에 돌아왔지만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 여자의 손목에 그 문양은 지워지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항상 그 집에 홀로 서 있었고 거울 속에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결국 여자와 남자는 인터넷에서 그 집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집은 100여 년 전 의문의 화재로 인해 가족이 모두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 집의 마지막 소유자는 거울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커플은 그 집을 다시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울을 향해 다가갔다. 거울 속의 그림자는 두 사람을 주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여기에 다시 올 줄 알았다. 이 집의 비밀을 풀기 전까지 이 저주는 끝나지 않는다. 그림자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침대 밑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그 화재의 원인과 가족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한 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 기록을 통해 집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그리하여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그들의 악몽도 사라졌다. 하지만 여자의 손목에는 여전히 사슬 모양의 문양이 남아있었고 그녀는 그 문양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의 상징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절대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영영 그들의 기억에 남았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며 집은 여전히 저주받은 집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집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 용감한 커플의 이야기로 사람들은 비로소 그 집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해와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밤 대학생인 지우는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따라 기분이 찜찜해서 기숙사로 가지 않고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카페에 들어서자 익숙한 커피 향이 그를 반겼고 그는 창가 쪽에 앉아 따뜻한 카페라떼를 주문했다. 카페는 조용했고 손님도 거의 없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들어 인터넷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어느 공포 포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글 하나를 보게 되었다. 제목은 그날 밤의 문 두드림이었다. 평소 공포 이야기를 즐겨보던 지우는 호기심에 이끌려 클릭했다. 글은 이러했다. 나는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 우리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지. 10년 전 여기서 사고로 죽은 소녀가 밤이 되면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야.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 복수한다고 해. 소녀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집의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면 그 즉시 사라지지. 그녀를 본 사람은 그 다음날 아무리 열심히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어. 지우는 내용이 별로 무섭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야기가 끝날 때쯤 그의 팔에 돋은 소름을 느꼈다. 그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다른 재미있는 글을 찾고 있었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골목길에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의 인물이 서 있었다. 어린 소녀였다. 소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릿결을 눈앞까지 늘어뜨린 채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지우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어느새 소녀는 사라져 있었다. 기분이 찜찜했지만 그는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하고 넘기기로 했다.
그래서 커피를 다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지훈의 아파트는 5층에 있었다. 보안이 잘 되어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또 괜한 생각을 했다. 만약 진짜 그 소녀가 나를 따라온다면 어떡하지? 하며 말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직문 앞에 섰을 때 그의 뒤에서 가느다란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렸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웃음소리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바로 현관문을 잠갔다. 집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때 현관문에서 톡톡톡 소리가 들렸다. 문 두드리는 소리였다. 지우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냥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힌 거겠지 라며 혼잣말을 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톡톡톡. 이번에는 더 길게 확실하게 들렸다. 지우는 두려움을 떨치며 조용히 눈을 떴다. 너무 무서워 움직일 수가 없었지만 용기를 내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려 건너편 복도를 바라봤다. 그리고 복도 끝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 다시 그 하얀 옷을 입은 소녀가 서 있었다. 소녀는 지훈을 향해 천천히 손을 흔들었다. 지훈은 비명이 터질 뻔했지만 꾹 참아 웨이브를 머리끝까지 덮고 떨기 시작했다. 이건 꿈이야. 잠에서 깨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그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도 두근거리는 심장은 멈출 줄 몰랐다. 그때 다시 톡톡톡. 이번엔 문을 두드리는 확실한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렸다. 문 좀 열어줘. 나 여기 갇혔어. 지우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리쳤다. 꺼져. 날 내버려둬. 그리고는 이불 속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밝은 빛이 방을 채우자마자 그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살폈다. 문을 열었을 때 복도는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는 그 후로도 이틀 동안 문이 두드려지는 환청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때마다 소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나중에는 그 소리마저 사라져갔다. 그 사건 이후 지우는 밤마다 문을 두드리는 소녀가 아닌 다른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는 소문이 들렸고 그 그림자는 그를 따라다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다시 그 하얀 옷의 소녀를 보지는 못했고 그날의 추억들은 어느새 잊혀져 갔다. 하지만 가끔씩 그는 여전히 밤마다 문득 소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문 좀 열어줘. 나 여기 갇혔어.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로 이사를 갔다. 도시의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서의 삶을 기대했지만 그곳에서 겪은 일들은 내 평생의 악몽이 되었다. 이사한 첫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폐허가 된 옛날 집 한 채가 보였고 그 집의 창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짙은 슬픔과 고독이 느껴졌다. 나는 방 안에 갇혀 창밖을 바라보는 기분이 들었고 꿈에서 깨어나곤 했다. 처음에는 그저 이삿짐 정리로 인한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꿈은 매일 밤 지속되었고 점점 더 선명해졌다. 나는 그 여자와 눈을 마주쳤고 그녀의 눈엔 깊고 어두운 슬픔이 가득했다. 그 다음날 동네에서 우연히 그 여자와 비슷한 사람을 보았다는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이웃들은 그 여자에 대해 수군거렸다. 20년 전 그 여자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집에 살았는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다고 수군댔다. 어느 날 나는 그 오래된 집을 지나게 되었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파손되어 있었지만 벽난로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의 사람은 바로 꿈에서 본 여자였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한밤중에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어떤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였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소리는 집 바로 옆에 작은 숲에서 나는 듯했다. 두려움을 잔뜩 안고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나는 그곳에서 꿈에서 본 여자를 마주쳤다. 그녀는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보였고 땅에 무언가를 가리켰다. 나는 본능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일기장에는 여자의 고통스러운 삶이 적혀 있었고 사랑하는 아이를 두고 떠나야만 했던 그녀의 아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행복하길 바랐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꿈은 더 이상 내게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여자의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녀의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수소문했다. 시간이 꽤 지나고 나는 마침내 그녀의 아이와 연락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이야기에 매우 놀라워했다. 몇 달 뒤 그 오래된 집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공원이 조성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과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지만 나는 가끔 공원에 들러 그녀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 작은 벤치에 앉아 이렇게 생각한다. 그녀가 이젠 평화롭기를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이후로도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있다. 잊혀진 이야기들이 나에게 준 교훈과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